강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대치 삼보학원 원장 정화윤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1학기 강원고등학교 1학년 공통영어 1 기말고사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선택형 26문항과 서술형 2문항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고 1학년 학생들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학년을 준비하는 예비 고1 학생들, 그리고 비슷한 수준의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전국의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대치동에서 현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강원고 기말고사를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고 나서 느낀 점은 단순히 지엽적인 문법 암기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최근 수능과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와 문항 유형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한 시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AI와 인간의 창의성, 디지털 미니멀리즘, 심리학적 위험 감지, 학습 전략에 관한 인지심리학 실험 같은 소재는 최근 고1, 고2 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제대로 복습해두면 다음 시험은 물론 모의고사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시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26번까지가 선택형이고 서술형 1번과 서술형 2번이 각각 배점 4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점을 자세히 보면 3.2점부터 4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배점이 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문항은 3.2점대로 낮게,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은 3.8점에서 4점까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23번과 24번처럼 어법상 틀린 문장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는 유형은 배점이 각각 3.9점, 4점으로 이번 시험 전체에서 가장 높은 배점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이 두 문항에서 성적 차이가 크게 갈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초반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문 길이가 비교적 짧고 논리 구조가 단순해서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11번부터는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순서 배열이나 빈칸 추론처럼 글 전체의 논리 흐름을 정확히 따라가야 하는 문항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25번, 26번 서술형 문항은 심리학 개념을 다루는 긴 지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시험 전체에서 체감 난이도가 가장 높았을 구간입니다. 저는 이런 구조를 두고 학생들에게 항상 시험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사고 단계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 배분을 할 때 앞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뒤쪽 고난도 지문에서 흔들릴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서 어법 문항은 2번, 6번, 7번, 8번, 10번, 그리고 21번부터 24번까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21번부터 24번까지 4문항이 연속으로 어법과 문장 흐름을 묻는 구간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건 출제자가 어법을 이번 시험의 핵심 변별 요소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번 문항은 로봇 관련 표지판을 소재로 한 지문에서 A, B, C 세 군데의 네모 안에 들어갈 어법상 맞는 표현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A에서는 투부 정사의 태를 보는 룩 동사의 형태, B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의 구분, C에서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구분을 묻고 있습니다. 세 것을 동시에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놓치면 오답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0번 문항을 보면 외래어로 정착한 영어 단어들을 다루는 지문에서 밑줄 친 부분의 어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22번은 어법상 틀린 부분이 없는 문장을 고르는, 즉 나머지 4문장에는 오류가 있고 하나만 정상인 유형입니다. 아이스 에이지, 즉 빙하기의 기후 변화를 다루는 지문인데 분사 구문의 태,
즉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부분, 투부 정사와 동명사 중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판단하는 부분, 그리고 depending on 같은 분사형 전치사 표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유형은 문장을 하나씩 지으면서 소거하는 것보다 오히려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 문장을 먼저 검증하는 방식이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입니다. 23번과 24번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배점이 높고 가장 까다로운 문항입니다.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있는 대로 모두 골라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맞아서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23번은 대학 내 임금 정보 공개에 관한 지문, 존스 홉킨스 대학원생 베스컴에 관한 지문, 아프리카 전통사회의 지식관리에 관한 지문이 제시되고 그 안에서 분사 구문과 준동사의 태, 그리고 시제 일치 오류를 찾아야 합니다. 5번, 11번, 17번, 18번은 모두 글의 논리적 순서나 문장 위치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이 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시어와 연결어를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5번 문항에서는 instead로 시작하는 문장을 원래 지문의 어느 위치에 넣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앞 문장에서 언급된 대상과 instead 이후 내용이 대조를 이루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1번은 AI의 창의성과 인간의 창의성을 비교하는 4개의 문단, A부터 D까지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항입니다. 이런 유형은 각 문단의 첫 문장에 나오는 지시어, this pattern, this technology처럼 앞 문단을 가리키는 표현을 추적하면 순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A에서 AI 창의성의 메커니즘을 소개하면 그 뒤로 this pattern이라는 표현으로 이어받는 문단이 와야 하고 다시 this technology로 이어받는 문단, 마지막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 문단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7번과 18번도 마찬가지로 A, B, C 각 단락에 등장하는 대명사와 연결어가 앞뒤 단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7번은 기술 혁신이 매출과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제학적 지문이고 18번은 몸짓과 함께 설명하면 기억이 더 잘 된다는 것을 검증하는 실험 지문입니다. 두 문항 모두 실험의 도입 방법, 결과라는 논리적 순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하게 배열할 수 있습니다. 3번, 15번, 19번, 25번, 26번은 빈칸에 들어갈 말을 추론하는 문항입니다. 심리학자가 제안한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 시스템을 다루는 지문인데 인간이 실제로는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린 뒤 그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입니다. 빈칸 A에는 이 사후 합리화 과정을 표현하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단순히 감정을 억누른다거나 사실을 찾는다는 표면적인 선택지에 속지 않고 이미 감정적으로 내려진 결론에 맞춰 논리를 재구성한다는 의미의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19번은 학습 전략에 관한 지문으로 같은 장소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장소를 바꿔가며 공부하는 것이 기억에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빈칸에는 실험 결과를 요약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15번은 디지털 미니멀리즘이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문에서 A, B 두 개의 연결어를 고르는 문항입니다. A 앞에는 일반적인 주장이 뒤에는 스탠퍼드 대학의 구체적인 연구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예시를 이끄는 연결어가 필요하고 B 앞에는 한 직장인의 사례 설명이 뒤에는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이끄는 연결어가 필요합니다. 연결어 문제는 앞뒤 문장의 논리적 관계, 즉 예시인지 결과인지 대조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번, 4번, 13번, 14번, 16번, 25번은 글의 주제나 제목 또는 요약문을 완성하는 문항입니다. 이 유형에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지문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들어간 선택지를 무조건 정답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14번처럼 시간과 선택의 기회비용을 다루는 철학적인 지문에서는 단순히 타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보다 글 전체의 논지, 즉 제한된 수단 때문에 어떤 목적은 충족되지 못하고 선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핵심 논지를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25번 요약문 문항은 헤라클레이토스와 그의 제자 크라틸루스의 철학을 인용하며 세상과 우리 자신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지문입니다. 빈칸 A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B에는 세상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두 빈칸의 의미가 서로 자연스럽게 대응하는 조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13번과 16번은 각각 AI 창의성 지문과 디지털 미니멀리즘 지문의 주제 또는 제목을 고르는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에서는 지문의 특정 부분만을 다루는 지나치게 좁은 선택지, 반대로 지문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는 지나치게 넓은 선택지를 소거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9번, 12번, 20번은 지문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9번은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이 미술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다루는 지문으로 연도와 금액 같은 구체적인 수치 정보를 정확히 대응시켜야 합니다. 12번과 20번은 지문의 근거에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는 유형인데 이 유형은 오히려 지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즉 지문을 근거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각 선택지가 묻는 정보가 지문의 어느 문장에 대응하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소거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20번은 왼손잡이 물리치료사 데이시 블런트 그리핀의 생애를 다루는 지문으로 교육, 직업, 발명이라는 세 가지 축의 정보가 뒤섞여 있어서 꼼꼼하게 대응시키지 않으면 실수하기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서술형 1번과 2번은 모두 주어진 어휘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서술형 1번은 AI가 단순한 도구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내용을 완성해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절의 위치와 인시스트 뒤에 오는 명사절, 즉 대시 생략된 목적어절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실수 없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서술형 2번은 심리학자 루드가 제안한 무의식적인 위험감지기라는 개념을 가주어 it과 명사절을 활용해서 완성하는 문항입니다. 대절 안에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 그리고 심리학자 이름이 앞에 오는 어순까지 정확하게 배열해야 배점, 사점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24번 지문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흥분으로 재해석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험한 내용입니다. 오늘 다룬 문항을 유형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번은 요약문 완성, 2번은 어법, 어형 판단, 3번은 연결어, 추론, 4번은 주제 파악, 5번은 문장 삽입, 6번과 7번은 지시대상 및 어법 판단이 결합된 문항, 8번은 문맥상 낱말 적절성 판단, 9번은 내용 일치 확인, 10번은 어법 오류 판단이었습니다. 11번은 문단 순서 배열, 12번은 근거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찾기, 13번은 주제 파악, 14번은 제목 파악, 15번은 연결어 추론, 16번은 제목 파악, 17번과 18번은 각각 문장 순서 배열, 19번은 빈칸 추론, 20번은 근거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찾기였습니다. 21번은 무관한 문장 찾기, 22번은 어법상 틀린 부분이 없는 문장 찾기, 23번과 24번은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는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르는 복수 정답형, 25번은 요약문 완성, 26번은 빈칸 추론이었고 서술형 1번과 2번은 모두 어휘 배열형 문장 완성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번 시험이 어법, 논리 흐름, 어휘, 문장 구조라는 네 가지 축을 골고루 그리고 상당히 촘촘하게 배치한 시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형이 다양하고 배점 편차가 큰 시험은
한 가지 유형만 집중적으로 연습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법은 어법대로, 논리추론은 논리추론대로, 서술형은 서술형대로 각각의 훈련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유형에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어떤 유형에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다음 시험 성적 향상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시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앞으로 학생들이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어법 문항의 비중이 매우 크고 특히 정답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는 복수 정답형 문항이 고배점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법 규칙을 아는 것을 넘어서 긴 문장 속에서 진짜 주어와 동사를 빠르게 찾아내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특히 삽입 수식어구나 분사 구문 뒤에 동사가 나올 때 그 동사가 어떤 주어와 짝을 이루는지 표시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둘째, 순서 배열과 빈칸 추론처럼 글 전체의 논리 흐름을 봐야 하는 문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 지시어와 연결어의 표시를 하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this, that, they 같은 지시어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매번 확인하는 훈련이 결국 순서 배열 문항의 정답률을 결정합니다. 셋째, 이번 시험처럼 심리학, 인지과학, AI 관련 소재는 최근 수능과 학력평가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소재의 지문을 접할 때 단어 뜻만 외우지 말고 실험 설계와 결론의 논리적 관계를 요약하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서술형 배열 문항은 배점이 높은데도 학생들이 가장 소홀히 준비하는 영역입니다. 평소 학습할 때 어휘 하나하나의 뜻만 외우지 말고 자주 나오는 구문 구조, 예를 들어 가주어 입과 대절,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어순을 문장 단위로 통째로 익혀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수능과 평가원 모의평가를 계속 분석해온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시험에 등장한 소재들은 우연히 고른 것이 아니라 최근 출제 경향을 상당히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AI와 창의성을 다룬 11번부터 13번 지문, 그리고 AI 생성 미술 작품을 다룬 6번, 7번, 9번 지문을 보면 이는 최근 수능 영어 영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소재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창작 활동을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질문은 앞으로도 수능과 학력평가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에서 이 소재를 다뤄본 학생들은 같은 소재가 다른 지문으로 다시 나왔을 때 훨씬 빠르게 글의 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리학적 판단과 의사결정을 다룬 24번, 26번 서술형 2번 지문을 보면 이는 행동경제학과 인지심리학이 결합된 최근 수능 영어의 대표적인 고난도 소재 유형입니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작동하고 이유는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이 논지는 최근 몇 년간 수능과 모의평가 빈칸 추론문항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된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유형의 지문은 처음 읽을 때는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결국 인간의 인지적 편향이나 감정과 이성의 관계라는 큰 틀 안에서 반복되는 논지이기 때문에 여러 지문을 통해 이 틀에 익숙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미니멀리즘과 학습 전략을 다룬 15번, 16번, 19번 지문은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재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공부 장소를 바꾸는 것이 기억에 유리하다는 내용은 단순히 시험 소재로만 소비하지 말고 실제 학습 습관에도 적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지문을 풀고 나면 반드시 한 번은 이 내용이 내 실제 공부 습관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문 내용이 단순 정보로 끝나지 않고 실제 학습 전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대치3보학원에서는 이번 강원고 기말고사처럼 문항 하나하나를 대치동 방식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답과 해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항이 어떤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 사고 과정을 다음 시험에서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직접 훈련시키는 것이 저희 학원의 핵심 방향입니다. 춘천 지역에서 강원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이런 방식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별 시험 분석 영상을 꾸준히 제작할 예정입니다. 대치3보학원은 대치동 현직 강사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춘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학교 시험지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